어떡하지? 전쟁이라 전쟁. 전쟁. 오늘 역사 얘기가 전쟁이라는데 걱정이 많이 되지? 그치? 걱정되지? 선생님 빨리 불러봐야겠어.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우리 향단이가 우리 역사 얘기가 걱정돼서 불안한가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그래요. 오늘은요, 맞아요. 6.25 전쟁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에 따른 우리 민족의 어려움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역사 핵심 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제연합군 휴전협정 그리고 이산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복습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하면 향단이 나지. 8.15 광복을 맞이했잖아. 만세 만세. 그리고 38선을 기준으로 남한에는 미국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었고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힘겨움이 있었어.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는 것도 우리가 했었지. 하지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갈등도 겪었다는 거. 결국 남한만이 50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까지 했었어. 정말 나 기억력 최고. 정말 기억력 최고. 자, 그러면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6.25 전쟁 하면 아는 거 있으세요?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 전쟁이다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보이네요.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보면요. 지금 한반도가 보이고 38선,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에는 소련군, 남한에는 미국군이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땠어요? 북한에는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으로 하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고 남한에는요. 그렇죠. 50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각각의 다른 정부가 수립이 되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다른 정부가 수립된 후에요. 미국군과 소련군은 물러나게 되었어요.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때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떻게?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남한은 어땠을까요? 남한은요, 자원이 부족해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불시에 남한을 침략하죠. 남한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수도였던 서울을 빼앗기고 보세요. 남쪽으로 밀립니다. 어디까지? 여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남한은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북한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산을요. 임시 수도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난 것 같다고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요. 이만큼 내려왔는데. 자, 이때요. 국제연합 아시죠? 국제연합 유엔이 우리나라 남한에 국제연합군과 그리고 물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국제연합은 평화를 위한 기구이죠. 북한의 이런 남침이 평화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한을
지원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제연합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국제연합군은요,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군인들로 모여진 군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한 나라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국에 여러 나라들의 군인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6.25 전쟁 때도 남한을 도운 나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태국 등 16개의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연합군과 국군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게 되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되찾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내용 영상으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볼게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군의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의 지휘로 펼쳐진 작전이에요. 월미도에 상륙해서 2시간 만에 점령하고 인천까지 점령을 했고요. 마침내 한강을 건너서 서울을 되찾게 되었죠. 이 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고 부산에서 쭉 올라가죠. 자,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합해서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고 눈앞에 이제 통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진 다음 이야기 궁금하셨죠?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국군, 국제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압록강까지 가는데요. 자, 이때 승리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중국군이 6.25 전쟁에 개입하게 되지요. 중국군이 북한을 돕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쪽으로 밀리면서 후퇴를 하지요. 자, 이것을 바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후퇴를 한 시점이 1950년 12월에서 1951년 1월경. 그래서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하지요. 자, 이 일사후퇴로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요. 하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밀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자, 국제연합군, 중국군, 북한군은요. 이거 끝이 안 보인다. 휴전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휴전 협상할 때쯤 이 38도선 부근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치열한 전투. 왜냐? 휴전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치열하게. 자, 우리 그 사진, 이 부분의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이 38도선 보이시죠? 네, 38도선이고요. 이 부분에 철원 보이세요? 여기 철원? 그죠? 이 철원 땅이요. 주인이 10일 동안 24번이나 바뀌어요. 한 번은 남한, 한 번은 북한 이렇게 24번이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뺏었다가 빼앗겼다가 24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백마고지라고 하거든요. 백마고지, 흰말, 백마, 포탄을 맞은 땅의 모양이 흰 말이 쓰러져 누운 모습이라고 해서 이름이 백마고지라고 붙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백마고지를 점령했고요. 결국 휴전협정도 되는데요. 휴전협정이란 휴전협상 후에 휴전선을 정해서 전쟁을 멈추기로 한 약속이죠. 자, 이 휴전협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타임! 전쟁을 잠깐 쉬는 게 어떨까? 그래 쉬어 1951년 국제연합군은 북한군, 중국군과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이요? 휴전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자는 거잖아요. 안 돼요. 끝까지 해요. 잠깐 쉬는 건 반대예요. 에이 그냥 쉬자 그래 쉬어 그럴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휴전을 반대했지만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중국군, 북한군에 의해서 휴전선을 정하여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휴전협정이 그렇게 생겼군요. 자, 그래서 휴전선으로 우리는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았네요. 참 가슴 아픈 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옆에는요 사진이 보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피란 행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위험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남쪽으로 살던 곳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피란민이 되었죠. 이런 피란 행렬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곳 어딜까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책도 보이고요. 선생님도 보이죠? 바로 이곳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어디 학교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천막 보이세요? 천막. 이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건물은 부서지고 그래서 천막으로 학교를 지어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죠. 어때요? 이 전쟁 중에도 아주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 여러분 그 의지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천막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한 천막촌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물적 피해와 많은 인적 피해를 또 겪게 되었는데요. 먼저 물적 피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쟁으로 어때요? 국토가 우선 황폐화가 되었죠. 보세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건물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요. 철도, 다리 등 주요 시설물들이 굉장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들어갔었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수원화성 배웠죠? 이 수원화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부서지거나 사라지게 되었죠. 이런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도 많았는데요. 인적 피해 많은 사람들,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요. 다치고 또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도 많았는데 여러분 전쟁고아 보세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이런 고아가 많이 생겼었죠. 이런 고아들은 입양이 되거나 혹은 굶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산가족 아시죠? 남북한에서 떨어져서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전쟁 후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 8번. 다음 보기에서요. 뭐요?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6.25 전쟁 1번. 수원 화성이 파괴되었다. 여러분 어땠어요? 그래요. 수원 화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사라지거나 했다고 우리가 했었죠. 우선 맞고요. 조선 왕조 의궤를 빼앗겼다. 자, 여러분, 조선 왕조 의궤 누가 가져갔어요? 프랑스가. 언제? 병인양요 때. 그렇죠. 6.25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디귿. 황룡사 9층 목탑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아이예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언제예요? 기억나세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불탔다라는 거. 그래서 6.25 전쟁과 관련이 없고요. 리을. 해인사의 대장경판이 불에 탔다. 여러분 대장경판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이라고 잘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자, 8.15 광복 이후에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1번. 북한에는요, 소련의 군대가 주둔했나요? 그렇죠. 무장 해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2번. 모든 공장과 철도를 국유화하였다. 자, 여러분, 국유화 뜻 기억나세요? 국유화 뭐예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을 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것. 자, 이거 북한에서 했던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자, 3번.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아니요. 북한은 어땠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아닙니다. 자, 4번.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북한 정권 수립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자, 5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자, 이거 50 총선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아니라 어디예요? 남한에서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과 알맞지 않은 거 뭐예요?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봅시다. 위 지도로 보아서 국군이 전진한 지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지역까지일까요? 봅시다. 아, 이거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서해를 되찾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내용이네요.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여기 압록강까지 갔었죠? 자, 어딨나요? 인천, 부산,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해야겠죠. 자, 10번. 휴전협정. 자, 휴전협정 기억나시죠? 휴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졌다. 그래요. 휴전협정 잠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잠시 휴전하자. 휴전협정이 맺어졌죠. 2번. 우리 정부도 휴전협정을 찬성하였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정부가 아닌 누가?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찬성했던 내용이죠. 우리 정부는 아니고요. 3번.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협상에 참여했다. 자, 했습니다. 맞고. 자, 다음 볼까요? 4번.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을 정했고 잠시 휴전을 하게 되었지요. 자, 5번. 휴전협정 이후 가슴 아프게 분단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11번.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지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이야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봅시다. 자, 볼게요. 자, 6.25 전쟁 전개 과정이다. 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죠. 그래요. 자, 전쟁의 시작입니다. 남침을 했었죠. 언제? 1950년 6월 25일 불시에 쳐들어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뭘까? 자, 뭐가 있었을까? 그래요. 어땠어요? 여기 있네요. 인천에 상륙한 후, 자, 이전에 뭐 있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후에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국제연합군 상륙한 후에 서울을 되찾게 되었지요. 자, 그 후에 어떻게? 서울을 되찾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어디 갈까요? 여기 있네요. 북쪽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전진을 하게 되고요. 자, 통일이 눈앞에 보였는데 누가 개입합니까? 여기 있네요.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죠.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했다. 이거 뭐였어요? 기억나요? 이게 일사후퇴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치닥치닥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 마, 나, 다, 가라고 잘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문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하는 문제 재밌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 친구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도 확인할게요. 왔어. 우리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 이 작전 계기로 서울을 되찾았다는 거지. 이 작전 알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줘. 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개념 콕콕 잡는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볼게요. 17번. 다음 작전 이후에 6.25 전쟁의 변화된 상황을 씁니다. 자, 무슨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이구나. 자, 여러분,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우리 이전에 어땠어요? 남쪽으로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 어땠어요? 우리 여기서 인천에 상륙해서 월미도 상륙해서 인천 점령하고 결국 서울까지 되찾게 되었다. 전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 후로 북쪽으로 진격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예시 답안 확인할게요. 자,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죠. 그래서 우리 북쪽으로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을 잘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봅시다. 19번. 다음 지도를 참고해서 휴전 협상 중에 남과 북은 어땠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확대된 지도 있잖아요. 또 확대된 지도도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휴전선이 여기 있었는데 그 전에 여기 철원 근처 여기 뭐예요? 백마고지였었죠. 백마고지. 자,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 자, 그러면 또 개념 확인해 봐야겠네요.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여러분, 자, 여기 휴전 협상 중에 주인이 어때요? 열흘 만에 24번이나 바뀌었다. 이 정도로 38도 선 부근에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왜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남과 북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적을 수 있겠죠? 예시 답안 보여주세요. 짜자잔. 서로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죠?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얼마나 치열했어요? 아니, 열흘 만에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그 백마고지 잘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드디어 왔다. 내 실력 보여줄 시간. 너희한테만 또 보여줄게. 북한의 남침. 그치? 불시에 남한에 쳐들어왔고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빼앗겼다는 거 기억해야지. 그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되찾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진에서 알록강에 이르게 되는데 중국군이 개입해서 우리는 일사후퇴를 겪게 되었지. 서울도 빼앗겼고 말이야. 그 후에 휴전협정 후 휴전선을 정해서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그치? 기억하지? 그런데 이 전쟁은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어. 살던 곳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고 천막촌과 천막학교도 생겼고 물적 피해, 인적 피해까지 아주 큰 피해를 남겼다는 거 우리 기억해줘야겠지. 그치? 정말 어떡하니? 나한테 반했지? 반했을 거다 아주. 반했어. 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알아봤었죠. 이 휴전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나눠져 있고 또 남한과 북한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산가족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봤어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기대되시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굴까? 짜자잔! 수강 후기 3434번 서별린 친구. 진짜 쉽게 알려주셔서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지.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볼까? 최별빈 친구, 정별영 친구, 정별원 친구, 정별현 친구, 신별빈 친구, 신별을 친구도 정말 고마워. 내 친구 되어줘서. 그래. 오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어. 이 전쟁, 후유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피해도 아주 막심하고 말이야.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아. 평화롭게. 너희들도 말이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미국군과 소련군은 물러나게 되었어요.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때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떻게?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남한은 어땠을까요? 남한은요, 자원이 부족해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불시에 남한을 침략하죠. 남한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수도였던 서울을 빼앗기고 보세요. 남쪽으로 밀립니다. 어디까지? 여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남한은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북한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산을요 임시 수도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난 것 같다고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요. 이만큼 내려왔는데. 자, 이때요 국제연합 아시죠? 국제연합 유엔이 우리나라 남한에 국제연합군과 그리고 물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국제연합은 평화를 위한 기구이죠. 북한의 이런 남침이 평화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한을 지원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제연합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국제연합군은요.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군인들로 모여진 군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한 나라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국에 여러 나라들의 군인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6.25 전쟁 때도 남한을 도운 나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태국 등 16개의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연합군과 국군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게 되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되찾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내용 영상으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볼게요.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군의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지휘로 펼쳐진 작전이에요. 월미도에 상륙해서 2시간 만에 점령하고 인천까지 점령을 했고요. 마침내 한강을 건너서 서울을 되찾게 되었죠. 이 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쟁에서 유리한 잠깐 쉬는 게 어떨까? 그래 쉬어. 1951년 국제연합군은 북한군, 중국군과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이요? 휴전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자는 거잖아요. 안 돼요. 끝까지 해요. 잠깐 쉬는 건 반대예요. 에이 그냥 쉬자. 그래 쉬어. 그럴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휴전을 반대했지만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중국군, 북한군에 의해서 휴전선을 정하여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휴전협정이 그렇게 생겼군요. 자, 그래서 휴전선으로 우리는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았네요. 참 가슴 아픈 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옆에는요 사진이 보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피란 행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위험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남쪽으로 살던 곳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피란민이 되었죠. 이런 피란 행렬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곳 어딜까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책도 보이고요. 선생님도 보이죠? 바로 이곳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어디 학교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천막 보이세요? 천막. 이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건물은 부서지고 그래서 천막으로 학교를 지어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죠. 어때요? 이 전쟁 중에도 아주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 여러분 그 의지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천막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한 천막촌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물적 피해와 많은 인적 수도였던 서울을 빼앗기고 보세요. 남쪽으로 밀립니다. 어디까지? 여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남한은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북한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산을요 임시 수도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난 것 같다고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요. 이만큼 내려왔는데 자, 이때요 국제연합 아시죠? 국제연합 유엔이 우리나라 남한에 국제연합군과 그리고 물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국제연합은 평화를 위한 기구이죠. 북한의 이런 남침이 평화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한을 지원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제연합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국제연합군은요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군인들로 모여진 군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한 나라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국에 여러 나라들의 군인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6.25 전쟁 때도 남한을 도운 나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태국 등 16개의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연합군과 국군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게 되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되찾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인천 상륙 작전에 관한 내용 영상으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볼게요.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군의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의 지휘로 펼쳐진 작전이에요. 월미도에 상륙해서 2시간 만에 점령하고 인천까지 점령을 했고요. 마침내 한강을 건너서 서울을 되찾게 되었죠. 이 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고 부산에서 쭉 올라가죠. 자,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합해서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고 눈앞에 이제 통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알아볼게요. (3년 7월 27일에) 맺어졌다. 그래요. 휴전협정 잠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잠시 휴전하자. 휴전협정이 맺어졌죠. 2번 우리 정부도 휴전협정을 찬성하였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정부가 아닌 누가?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찬성했던 내용이죠. 우리 정부는 아니고요. 3번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협상에 참여했다. 자, 했습니다. 맞고. 자, 다음 볼까요? 4번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을 정했고 잠시 휴전을 하게 되었지요. 자, 5번 휴전협정 이후 가슴 아프게 분단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11번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지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이야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봅시다. 자, 볼게요. 자, 6.25 전쟁 전개 과정이다. 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죠. 그래요. 자, 전쟁의 시작입니다. 남침을 했었죠. 언제? 1950년 6월 25일 불시에 쳐들어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뭘까? 자, 뭐가 있었을까? 그래요. 어땠어요? 여기 있네요. 인천에 상륙한 후, 자, 이전에 뭐 있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후에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국제연합군 상륙한 후에 서울을 되찾게 되었지요. 자, 그 후에 어떻게? 서울을 되찾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어디 갈까요? 여기 있네요. 북쪽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전진을 하게 되고요. 자, 통일이 눈앞에 보였는데 누가 개입합니까? 여기 있네요.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죠.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했다. 이거 뭐였어요? 기억나요? 이게 일사후퇴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치닥치닥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 마, 나, 다, 가라고 잘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문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하는 문제 재밌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 친구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도 확인할게요. 왔어. 우리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옆에는요 사진이 보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피란 행렬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위험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남쪽으로 살던 곳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피란민이 되었죠. 이런 피란 행렬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곳 어딜까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책도 보이고요. 선생님도 보이죠? 바로 이곳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어디 학교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천막 보이세요? 천막. 이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건물은 부서지고 그래서 천막으로 학교를 지어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죠. 어때요? 이 전쟁 중에도 아주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 여러분 그 의지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천막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한 천막촌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물적 피해와 많은 인적 피해를 또 겪게 되었는데요. 먼저 물적 피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쟁으로 어때요? 국토가 우선 황폐화가 되었죠. 보세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건물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요. 철도, 다리 등 주요 시설물들이 굉장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들어갔었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수원화성 배웠죠? 이 수원화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부서지거나 사라지게 되었죠. 이런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도 많았는데요. 인적 피해 많은 사람들,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요. 다치고 또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도 많았는데 여러분 전쟁 고아 보세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이런 고아가 많이 생겼었죠. 이런 고아들은 입양을 되거나 혹은 굶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산가족 아시죠? 남북한에서 떨어져서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전쟁 후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지금의 휴전 협상 중에 남과 북은 어땠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확대된 지도 있잖아요. 또 확대된 지도도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휴전선이 여기 있었는데 그 전에 여기 철원 근처 여기 뭐예요? 백마고지였었죠. 백마고지. 자,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 자, 그러면 또 개념 확인해 봐야겠네요.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여러분, 자, 여기 휴전 협상 중에 주인이 어때요? 열흘 만에 24번이나 바뀌었다. 이 정도로 38도 선 부근에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왜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남과 북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적을 수 있겠죠? 예시답 한번 보여주세요. 짜자잔. 서로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죠?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얼마나 치열했어요? 아니, 열흘 만에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그 백마고지 잘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드디어 왔다. 내 실력 보여줄 시간. 너희한테만 또 보여줄게. 북한은 암침. 그치? 불시에 남한은 쳐들어왔고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빼앗겼다는 거 기억해야지. 그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되찾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진에서 알록강에 이르게 되는데 중국군이 개입해서 우리는 일사후퇴를 겪게 되었지. 서울도 빼앗겼고 말이야. 그 후에 휴전협정 후 휴전선을 정해서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그치? 기억하지? 그런데 이 전쟁은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어. 살던 곳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고 천막촌과 천막학교도 생겼고 물적 피해, 인적 피해까지 아주 큰 피해를 남겼다는 거 우리 기억해줘야겠지? 그치? 정말 어떡하니? 나한테 반했지? 반했을 거다 아주! 반했어.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알아봤었죠. 이 휴전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나눠져 있고 또 남한과 북한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산가족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봤어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